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애슬레틱에서 굉장히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그리고 토트넘에게 손흥민 선수의 역습을 중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becoming deadly on the break. 토트넘이 역습에서 굉장히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기사에서 주목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역습으로 인해서 토트넘 전체에 어떤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통계까지 여러분들께 모두 모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제목 자체가 토트넘의 역습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 부제를 보면은 Maybe they should embrace counter-attacking. 이 역습이라는 것을 좀 토트넘이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냐. embrace가 이제 수용하다죠. 그래서 이 토트넘의 전술적으로 조금 더 유연한 어떤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제 마저 전해드리기 전에, 사실 토트넘은 이미 전술적으로 조금 더 유연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증거들이 이 기사에서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8 Premier League games into their 2024-25 시즌. 2024-25 시즌 이제 8경기밖에 안 지났습니다. 뭔가 더 된 것 같은데 30경기나 남아 있어요. 극초반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초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간이죠. 토트넘이 가장 많이 골을 넣는 방식이 무엇이냐? Fast breaks, 빠른 역습입니다. 손흥민, 브래넌 존슨이 이제 빠른 역습으로 3개씩 골을 넣었고,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선수가 이 두 선수죠. 게다가 리그에서 만들어낸 18개의 골들 중에 7개의 골이 지금 이 빠른 역습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자, including 2 own goals라고 이야기 나왔는데 자책골 2개가 있지만요. 여하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토트넘이 역습으로 가장 많이 골을 넣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역습으로 정의하는 것이 무엇이냐, 혹은 이제 fast break라고 정의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옵타, 그러니까 이 통계 업체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goal attempt created after the defensive team attacks quickly. 그러니까 이 수비팀이 그 자신의 진영에서 수비를 한 다음에 이 공을 다시 이렇게 소유하게 되죠. regain ball. 그러니까 이 공을 다시 소유하게 되었을 때 다시 이제 바로 공격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제 골을 넣으면은, 그러면 fast break로 인한 골이다 라고 이제 규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대방 진영에서 압박을 해가지고 끊어내가지고 이렇게 골 넣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우리의 진영으로 상대가 들어왔는데 그 공을 뺏어 내가지고 공격하러 나가가지고 골을 넣었다. 이러면 이제 fast break로 인한 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무려 18개 중에 7개나 된다. 이거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수치입니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수치고, 토트넘이 지금 38경기 중에 30경기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난 시즌 이게 진짜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지난 시즌 fast break 골이 몇 개였냐, 이런 역습 골이 몇 개였냐, 3개였습니다. 근데 벌써 7개. 7개 맞죠? 7개.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기록했던 역습골이 전 시즌을 통틀어가지고 3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8경기에서 7개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수치상으로 따지면은 8배 빠른 겁니다. 8배. 8배 이상 빠른, 거의 뭐 과장하면은 10배 정도를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토트넘이 굉장히 역습으로 인한 골을 많이 넣고 있다. 토트넘이 한 시즌에 7개 이상의 역습골을 넣었던 그 시즌이 2019-2020, 이때 당시 9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중간에 갑자기 경질되고 조세 무리뉴 감독이 왔을 때, 이때 당시에 토트넘이 기록했던 그 역습의 숫자가, 역습골의 숫자가 9개입니다. 그런데 벌써 7개다? 이거 토트넘이 사실상 이 전술을 바꿨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토트넘 이번에 터진 골들 보면은 그렇죠. 이 웨스트햄과의 경기, 이제 솔랑키가 공을 끊어낸 요 장면에서부터 토트넘의 역습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메디슨에게 가죠. 메디슨이 이거를 쭉 끌고 나와가지고 상대 수비라인 이제 뒤로 물러날 때 클루셉스키에게 공을 줍니다. 이 상황에서 솔랑키는 이제 상대 수비수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제 안쪽으로 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러면 이제 클루셉스키 개인적으로 좀 공간이 더 나겠죠. 이 공간이 이제 비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클루셉스키가 슈팅을 했는데 이게 따당 맞고 이제 들어가는
굉장히 그 예리한 그런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패스트 브레이크 골 중에 하나입니다. 역습 골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게다가 토트넘이 양쪽 윙어를 이번 경기에는 애초에 그렇게 수비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터치를 어디서 했는지를 보면은 거의 뭐 자신의 진영에서 한 터치는 직접 셀 수 있을 정도로 뭐 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왼쪽의 윙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터치를 기록하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반대로 이제 브래넌 존슨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더 많은 수비 가담을 하기는 했지만 손흥민보다는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터치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조금 더 앞쪽에 위치시키면서 그렇게 공격을 풀어가는 방식들이 지금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골을 기록했던, 사실 이건 이제 자책골로 기록되긴 했지만, 이게 손흥민 선수의 패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앞쪽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슈팅을 하는데 이게 따닥 맞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런데 이 장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역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윙어로서 윙어 자리에서 뭔가 마무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토트넘이 기존에 보여주고 있던 방식과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면 토트넘의 기존 공격 방식은 공을 끌고 올라와가지고 측면 쪽으로 최대한 이제 패스를 줘가지고 컷백을 통해서 마무리한다. 이게 토트넘의 득점 공식이었잖아요. 지난 시즌 토트넘이 기록한 모든 골들이 거의 이 공식을 통해서 기록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뭐 모든이라고 이야기할 수까지는 없겠지만 여하튼 굉장히 많은 골이 그렇게 기록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토트넘이 좀 다른 득점 공식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이제 반더벤이 보여줬던 이런 장면들도 이제 토트넘의 굉장한 예시, 그러니까 역습의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데, 반더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뛰어나가는 장면이죠. 그리고 반더벤이 쭉 끌고 나와가지고 이거 어디까지 끌고 나오나 싶었는데 진짜 끝까지 상대 수비수가 본인을 신경 쓸 때까지 이제 끌고 나와가지고 손흥민 선수에게 이 모든 어그로를 본인이 다 끌고 이제 패스를 주죠. 이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좁은 각도의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지만, 반더벤 선수의 이러한 역습. 그러니까 토트넘은 생각보다 더 이상 이제 측면으로 벌려줬다가 컷백을 해가지고 마무리. 예전이라면은 이렇게 측면으로 갔어도 히샬리송이 중간으로 들어오는 거 보면서 안쪽으로 줘가지고 마무리를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억지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보였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빠른 공격의 상황에서는 그냥 윙어들이 마무리해버리는 그런 게 좀 더 낫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트넘의 어떤 공격수들을 봤을 때 좀 전통적인 스타일을 이제 접근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급진적인 모습보다요, 전통적인 어떤 방식을 쓰는 게 나쁘지 않고, 손흥민 선수가 해리케인과 함께 무리뉴의 어떤 역습 시스템에서 최적화되었던 모습이 이미 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던 만큼, 그리고 지금 존슨도 이제 열린 공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점점 더 이러한 공격들을 많이 쓰면 어떨까?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클루셉스키가 게다가 이제 중간에서 공을 잡아줄 때, 그때 이제 그 순간적으로 빠른 역습으로 진행되는 것도 분명히 가능한 상황이죠. 클루셉스키가 중간에서 공을 받았을 때 압박을 받아도 일단 그 압박을 견뎌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서 가지고 패스를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클루셉스키를 활용하기에도 좋은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토트넘의 어떤 그 공격 공헌도, 그 토트넘이 이제 공격을 할 때 몇 번의 패스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가, 혹은 뭐 슈팅을 얼마나 했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 흰색은 이제 빌드업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주황색은 찬스를 얼마나 만드는지, 그리고 빨간색은 슈팅을 얼마나 하는지입니다. 재밌게도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브래넌 존슨입니다. 이 선수의 골 정확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토트넘의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죠. 슈팅 기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노력의 이유도 있고, 사실 두 번째 이유도 있는데, 브래넌 존슨의 슈팅이 그만큼 위협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브래넌 존슨을 덜 막죠. 덜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브래넌 존슨에게 기회가 더 많이 가고, 그럼 슈팅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게 이제 솔랑케입니다. 솔랑케는 뭐 중앙 공격수이니까 당연히 이제 슈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는 맞죠. 근데 최근 토트넘에서는 이제 링크업 플레이, 뭔가 연계를 조금 더 많이 돕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다음에 높은 선수들이 클루셉스키 그리고 메디슨이라는 겁니다. 손흥민이 아니라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마지막 마무리를 이 선수들에게 가게 하는 게 이상적인가? 이거는 조금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역시 손흥민 선수는 이제 많은 견제에 시달리면서 2.1개 경기당 이제 2.1개의 슈팅을 기본적으로 가져간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찬스를 만드는 겁니다. 자신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마크를 하고 있을 때 수많은 수비수들이 자신에게 몰려와가지고 이거 슈팅 못하게 막아야 돼. 손흥민 선수 오른발일까 왼발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동료에게 툭 찔러주면서 나오는 이 키패스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손흥민 선수의 어떤 새로운 능력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제 찬스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슈팅으로 바로 연결해도 되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웨스트햄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더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이제 메디슨이 좀 잘하고 있는 거는 그나마 링크업, 그러니까 빌드업을 할 때 최후반까지 내려와가지고 패스를 뭔가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 그런 것들을 이제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잘하는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땐 또 내려오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경기에 또 교체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토트넘의 어떤 상황을 좀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통계 중 하나로 애슬레틱에서 제시한 지표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떤 스타일 그리고 원칙이 있는 거는 맞는데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그 주된 어떤 스타일이 역습이 될 일은 없다라고 뭐 이미 기사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리뉴 감독의 어떤 시그니처가 이제 4-4-2로 수비하다가 바로 이제 역습하는 그런 방식인데 무리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할 일은 뭐 전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이러한 어떤 그 패스트 브레이크 역습을 통한 공격을 더 많이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외신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도 그렇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밸런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요즘 추세가 프리미어리그가 훨씬 더 이 점유율 위주의 축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습이 얼마나 그런 상황에서 위협적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손흥민 선수의 역습 능력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외신도 그렇고 뭐 외국의 축구 분석 유튜브도 많이 보고 있는데 뭐 거기에서도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공을 끌고 들어오게 된다면 무조건 골이다. 이거 대문자로 쓰신 거 보이죠? 이거 대문자로 이렇게 썼다는 거는 강조입니다. 강조. 이제 영어에서 그래서 강조를 할 때 쓰는 방식이 이제 대문자로 다 써버리는 건데 Never allow Son to drift inside.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공을 끌고 들어오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손흥민 선수는 너무 정확도가 높고 그리고 그 곳에서 공을 받기만 하면은 무조건 골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슈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살짝이라도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의 뭐 마무리, 그의 어떤 결정력 다 이거는 그 최상위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이렇게 많은 공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분석이 나올 정도인데 뭐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리고 토트넘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확실하게 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튼 토트넘은 최근에 역습으로 골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나마 좀 희망적인 지표 중 하나인 것 같고 지금 토트넘의 순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 토트넘이 지난 시즌보다 그 상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승점 3점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상대 전적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날에게 이제 졌지만 이번 시즌 근데 지난 시즌 이제 아스날에게 졌었고 그리고 이게 첼시의 뉴캐슬 어웨이에서도 졌지만 사실 지난 시즌 뉴캐슬 어웨이에서는 4-0으로 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아직 지난 시즌에 비해서 못했다라고 볼 게 없고 브라이튼도 지난 시즌 4-2로 졌는데 이번 시즌 3-2로 졌죠. 물론 이게 엄청 뼈아픈 패배입니다만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그냥 똑같은 승점 0점이고 오히려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승점 3점이 더 앞선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겠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원래 비겼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체를 보면은 이제 승점 자체는 지난 시즌 그 동시 때보다는 훨씬 더 낮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조금 토트넘이 원래 어려워하던 상대를 일찍 만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정이었더라면 그러면은 이제 승점이 어떻게 보였을까라고 했을 때 오히려 토트넘이 비교적 위에 그러니까 승점 3점 더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눈여겨볼 만하고
특히 이제 지난 시즌 웨스트햄을 상대로 토트넘이 이제 2대1로 졌었는데 홈 경기에서. 근데 이제 이번에는 4대1로 승리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토트넘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테이블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맘때가 이제 1위였기 때문에 작년 이맘때보다 안 좋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토트넘은 지금 어려운 상대를 좀 일찍 만났다. 본인이 어려워하는 상대를 일찍 만났고 다시 이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골을 몇 개 넣었냐라고 봤을 때 정년 이제 동일한 상황에서 이제 좀 비슷하게 같은 골의 수를 넣었다라고 할 수 있고 실점은 오히려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트넘이 이건 좀 퇴보 아니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대값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경기력 자체를 좀 더 많이 반영하는 기대값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기대값은 좀 더 높은 상황입니다. 득점도 더 높은 상황이고 실점도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운이 안 좋았다. 혹은 선수 개개인의 어떤 실수들이 뭔가 경기의 양상을 바꾼 게 있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일단 경기력 자체는 조금 더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어려운 일정을 일찍 만났지만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현재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을 어쨌건 더 관성을 가지고 끌고 가려면 이제 골의 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어쨌건 이 언론이 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이제 그 프런트 페이지에 놨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줘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게 이 토트넘에게 가장 중요한 공격 방식 중 하나인데 이거를 더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당 2개의 슈팅밖에 못하고 그리고 뭔가 이 역습 장면이 아니라 계속 이제 윙 쪽에서 뭔가 패스를 만들고 찬스를 만드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기에는 토트넘의 이 자원, 윙 자원, 손흥민 그리고 측면에 있는 브래넌 존슨이 너무 좋은 자원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할지 그리고 역습골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이번 시즌 재밌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이 언론이 전해준 소식 그리고 현재 토트넘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